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번째, 역시 오행의 범위에서 벗어나질 못했네요. 오늘은 오행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행은 우리가 목화토금수라는 것 이제 이해하시죠? 그 목화토금수는 서로 상생, 서로 생해준다. 그 다음에 상극, 극한다. 서로 극한다. 그런 상생과 상극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상생의 의미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상생은 돕는다는 뜻도 있겠고, 낳는다, 또는 희생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극의 경우는 서로 극한다는 얘기인데요. 서로 극을 한다는 얘기는 서로 배척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밀어내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냅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상생과 상극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상생을 많이 부르짖어요. 계층 간의 상생도 이야기를 하고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상생도 이야기를 하고, 능력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다 상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상생이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상생은 오히려 해를 끼칠 때도 있어요. 상극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온통 상생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적당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무인도를 사람이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사슴 쌍을 풀어 놓았답니다. 그리고 그 사슴을 해칠 수 있는 천적들을 다 제거해 놓았더니 사슴의 번식이 놀라울 정도로 빨라져서 나중에는 사슴들끼리 치고받는, 죽이는, 잡아먹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 사슴의 상생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슴들의 개체수를 적당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천적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슴도 계속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한 천적도 또한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생만을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다시 수는 목을 생하고 이렇게 해서 상생으로만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좋은 일만 가득할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하는 것만 있다 보면은 어떤 개혁이라는 것도 없고요. 남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해악적인 요소들이 한편에서는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예로 들어볼까요?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 나름대로의 수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생해준다고 해서 리모델링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리모델링으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체해서 털어내고 다시 더 세련된, 더 아름다운 그러한 건물을 그 자리에 세울 때 이 사회는 더욱 발전하고 편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행의 변화의 상생, 상극은 다 필요합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생이 너무 지나쳐도 화가 되고 상극이 지나쳐도 화가 됩니다. 상생과 상극이 적당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인간의 세계는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 있습니다. 사실은 생의 이치를 나타내는 것이 요거 화살표는 생의 이치를 나타내는데요. 목은 화를 생해줘요. 그럼 이것이 사실상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계속 상생지리로 돌아야 되는데 여기 화에서 금으로 연결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화는 금을 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단순히 우리가 불이라고 한다면 이 금을 갖다가 녹여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극을 하죠. 그래서 이 화는 바로 금으로 가지 못하고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토를 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위치적으로 본다면은 토는 항상 중앙이 됩니다. 그래서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합니다. 이 토를 거쳐서 토생금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화에서 바로 이어지는 극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합니다. 그래서 이 상생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생만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면이 좋아진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무인도의 사슴 상생만 있으면 결국은 자기들끼리 전쟁을 일으키고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극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극이 될 때에는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합니다. 목극 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극을 받은 토는 자기만 받을 수 없잖아요. 자기도 토극수하고 수를 극해요. 수는 화를 극합니다. 수극화. 화는 금을 극하죠. 이 금은 다시 목을 극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극도와 상생이 서로 어우러질 때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을 맞추어서 어우러질 때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유행병을 한 3년 동안 겪지 않았습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몇백만이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다른 것이 원인이 아니라 그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것이 어떤 인간의 그 개체수, 어떤 인간의 삶의 질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지구가 차갈 때에 그런 전염병 질환이 와서 개체수를 맞추어 주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얼토당치않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인구 조절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많은 분들을 제가 상담을 해봐도 별의별 인간사가 다 있어요. 그 하나하나의 어떤 모습들을 제가 이해하지 않으면 올바른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상생도 중요하지만 상극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생 상극을 통해서 또 하나를 덧붙일 수 있는 게, 그렇게 생을 함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극을 너무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걸 우린 명리에서 어떤 용어를 동원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쉬운 예로 생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생이 지나치면은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생한다고 하는 걸 어머니로 놓고 보시죠. 어머니가 자식을 생한다.
그럴 때 그 어머니가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을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한다면 그 자식은 결과적으로 행복할까요? 잘 되어서, 다시 말해서 성공해서 바라는 그러한 인물이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수는 목을 생합니다. 그런데 이 수가 너무 많은 양으로서 이 목을 생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요. 수가 목을 생하지만 수가 많으면 목은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한자로 수다 목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생이 과한 데서 오는 폐단이 되는 것이죠. 목이 화를 생하죠. 목생화합니다. 근데 목이 많으면 오히려 불이 더 잘 타버릴 것 같잖아요. 화가 더 좋아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아궁이에 불을 피우는데 그 불을 빨리 잘 살리기 위해서 나무를 잔뜩 넣어 놓으면 불은 질식해서 꺼집니다. 그것을 목다화식이라고 합니다. 많은 목으로서 화를 생하려 들다가 오히려 화를 꺼뜨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화가 토를 생합니다. 화생토. 그런데 화가 지나치게 강하다면 그 토는 메말라서 무너져 내립니다. 조열해서 조토가 되어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황폐한 그런 사막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화다토조라고 합니다. 화가 지나치게 많아서 그 많은 화가 토를 생할 때 그 토는 못 쓰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토생금 토가 많으면 금은 매몰되어 버립니다. 매몰되어 버리면 금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토다금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은 수를 생하죠. 금이 많으면 수가 어떻게 될까요? 여름에 가뭄이 들었을 때 개울이나 강가에 나가보면은요, 돌멩이만 보이지, 물은 보이지 않는 그런 고갈된 개천을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금다수탁이라고 합니다. 금이 많으면 오히려 수가 탁해져요. 자, 이러한 것들이 생의 과다에서 오는 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수국화합니다. 수가 불을 끄는 것이죠. 수국화하게 되면은
화가 왕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수는 본능적으로 화를 극하러 가지요. 가서 보니까 화가 엄청 강합니다. 수는 오히려 역으로 극을 받아서요, 증발해 버립니다. 그걸 화다, 수, 갈, 메말라 버린다 이거죠. 고갈된다 이겁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전 중에 그러한 비슷한 경우를 겪습니다. 난폭하게 운전하는 친구가 있어서 항의라도 하고자 차를 길가에 세우고 다가갔는데요. 덩치가 하늘만하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만한 그런 상대 운전자를 만났을 때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다가 오히려 몇 배로 당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도 아직 사내가 그렇습니까? 다가가서 한마디라도 하죠.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욕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런 걸 역극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내가 상대방을 극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았을 때 상대가 강해 놓으면 오히려 극을 하러 갔던 내가 역극을 받는 것이죠. 화극금 하거든요. 화가 금을 극합니다. 금을 다 녹여버립니다. 근데 금 다음에 금이 많으면 오히려 화가 꺼져요. 금극목하거든요. 금이 목을 극합니다. 뭐 도끼나 낫이나 이런 걸로 나무 금방 베어버릴 것 같거든요.